옷차림 하나로 치매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동네 박할머니 얘기인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머리는 며칠째 안 감으신 것 같고 옷에는 음식 얼룩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 단추도 잘못 잠그고 가셨대요. 그런데 간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치매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머리는 멀쩡한데 단지 외모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날 집에 오셔서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같은 병원에서 본 김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아세요? 깔끔한 블라우스에 잘 정돈된 머리, 단정한 모습으로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정신이 정말 맑으시네요.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대요. 같은 나이, 같은 병원, 하지만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으신 거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나이 들수록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제 손주 학부모 상담회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어머, 정말 깔끔하시네요. 선생님도 분명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죠. 아, 나이 들어서도 외모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예쁘게 입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70을 넘기고 보니 외모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또 다른 언어였어요. 우리 세대는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도 여전히 나이 들어서 뭘 그런 걸 신경 써 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며칠 전 동네 마트에서 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얼룩투성이의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일 텐데 이런 모습으로 오해받고 계시는구나. 반대로 자신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집에만 있고 싶어져요. 그러면 더욱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되죠. 저희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활발한 분이셨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점점 변하시더라고요. 외출도 줄어들고 옷차림도 대충대충 하시고. 그런데 작년에 동네 부녀회에서 그 할머니를 설득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하셨는데 함께 활동하는 분들이 할머니도 예쁘게 입고 나오세요. 라고 격려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씩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하시더니 표정도 밝아지고 말씀도 많아지셨어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많은 분 중 한 분이 되셨답니다. 이분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외모 관리는 결국 나는 살아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노년층에게는 이게 더욱 중요해요.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지만 나이가 들면 의식적으로 그 활력을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루틴을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면 반드시 거울을 봐요. 그리고 오늘은 뭘 입을까 하면서 옷장을 열어보죠.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옷을 고를 때는 그날의 일정을 생각해봐요. 집에만 있을 예정이라면 편한 옷이지만 그래도 깔끔한 걸로, 외출할 예정이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어요. 중요한 건 항상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옛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새로운 분들과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주간 루틴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미용실에 가요. 머리만 감아도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월 1회는 옷장 정리를 해요. 입지 않는 옷은 정리하고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하고요. 계절별로도 준비가 필요해요. 봄, 가을에는 얇은 가디건이나 재킷이 유용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면서도 품위 있는 옷들로, 겨울에는 따뜻하면서도 부피가 너무 크지 않은 옷들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소개할 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면 우리 엄마 아빠 멋있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손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해서 할머니가 예쁘게 입으면 할머니 예뻐 라고 표현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지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깔끔한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면 상대방도 좀 더 친근하게 대해주거든요.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첫인상이 중요해요. 깔끔한 모습이면 직원들도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거울을 보면서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게 참 많잖아요. 건강도, 체력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능력만큼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아니, 지켜야 해요. 이게 바로 품격 있게 늙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외모 관리를 통해서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몸도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때로는 의욕도 없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자신을 돌봐야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자신을 위한 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는다든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머리를 빗는다든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인간관계,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외모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젊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70대의 품위, 80대의 우아한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나이 들어서 하는 외모 관리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젊음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멋을 만들어가는 거죠.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얼굴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나를 위한 작은 관심, 작은 사랑부터 말이에요. 그 작은 시작이 품격 있는 노년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까? 젊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어느 정도 봐줄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소홀해도 금세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외모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병원에서 본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실에 두 분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은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정돈된 헤어스타일이셨고 다른 한 분은 좀 안타까웠어요. 옷에 얼룩이 있고 머리도 며칠째 감지 않으신 것 같았거든요. 간호사가 두 분께 같은 질문을 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할머니께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라고 친근하게 말했지만 다른 분께는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했어요. 같은 나이, 같은 질환인데도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은 더욱 그래요. 깔끔한 모습이면 정신이 또렷하시네요. 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칫 능력을 과소평가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옷을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입는 옷들 대부분이 10년 넘은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여전히 품격 있어 보여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깔끔함, 단정함, 그리고 자신감이죠. 먼저 깔끔함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땀 냄새, 때로는 약물 냄새 또는 몸의 변화로 인한 다른 냄새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려요.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해요. 하루 걸렀으니 괜찮겠지. 가 아니라 가능하면 매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특히 속옷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단정함은 옷의 상태를 말해요. 구김없이 잘 다려진 옷, 단추가 제대로 잠긴 옷, 털이나 먼지가 없는 깨끗한 옷.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분은 자신을 잘 돌보시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자신감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서 자신 있게 입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파란색을 정말 좋아해요. 젊을 때는 나이 들어서 파란색 입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신경 안 써요. 파란색 가디건 입고 나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기분이 표정에 나타나고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색깔 선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퍼스널 컬러라는 걸 많이 말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변하고 눈도 변해요. 그래서 젊을 때 어울렸던 색이 이제는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울 앞에서 여러 색깔을 대보면서 아, 이 색을 입으면 얼굴이 화사해 보이네 하는 색들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색깔 위주로 옷을 마련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옷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적은 수라도 정말 마음에 들고 잘 어울리는 옷들로 옷장을 구성하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기본 3벌 전략이에요. 편안한 집안 옷, 외출할 때 입는 깔끔한 옷, 그리고 조금 정식인 자리에 입을 수 있는 옷.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각각의 옷에는 어울리는 신발과 가방도 미리 정해두세요. 그러면 나갈 때마다 뭘 입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런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신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나이가 들면 발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편한 신발을 찾게 되는데 편하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슬리퍼나 너무 운동화 같은 건 되도록 피하고요. 헤어스타일도 중요해요. 매일 미용실 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집에서도 간단하게 빗질하고 필요하면 헤어 스프레이나 헤어 오일 같은 걸 사용해서 윤기를 더해주세요. 화장은 꼭 진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초 화장품으로 피부만 촉촉하게 유지하고 입술에 약간의 색깔만 더해줘도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 이런 모든 과정이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건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이기도 해요. 깔끔한 모습으로 손주를 만나면 아이도 할머니를 더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뭘 그런 걸 신경 써. 가 아니라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지 라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외모 관리라는 건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몸도 불편하고 경제적 여유도 부족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회적 언어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는 옷, 정리된 헤어스타일, 깔끔한 몸가짐은 모두 말이에요. 저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세상에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의료진들도 환자의 외모를 통해 첫 판단을 내린다고 해요.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병원에 가면 정신이 맑으시네요 라는 반응을 받지만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면 자칫 치매나 우울증을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울을 보고 오늘도 깔끔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루가 다르게 시작돼요. 반대로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죠. 세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부모님 소개할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정말 단정하시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아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눈 안쪽 변화로 붉은 계열이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빨간색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인다.
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건강해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깔끔함이에요.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잘 다려진 옷.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이에요. 집에 있는 옷이라도 좋아요. 2-3년 이상 안 입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좋아하는 옷들로 옷장을 채우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도 돼요. 어릴 때는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었고 젊을 때는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입었지만 이제는 나만의 스타일을 가져도 좋은 나이예요. 물론 깔끔하게 입는 것이 전제 조건이지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생겨요. 요실금 같은 문제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땀 냄새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욕과 세탁을 더 자주 해야 해요. 이건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죠. 집에 다림이 하나 있으시죠? 기왕이면 다려서 입어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나를 돌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2-3년 이상 안 입은 옷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대신 이 옷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 라는 옷이 있다면 오늘 당장 입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다만 냄새가 나지 않는지 깔끔한지는 꼭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거울 앞에 서면 오늘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동네 마트에서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20년 만에 보는 건데 첫마디가 어머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였어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외모 관리는 꾸미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황별로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관리하는 방법들 말이에요. 먼저 상황별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손주 학교 행사에 갈 때는 단정하면서도 너무 튀지 않는 옷이 좋아요.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 예쁘다 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만요. 저는 보통 깔끔한 블라우스에 편안한 바지 그리고 가벼운 가디건을 입어요. 색깔은 베이지나 연한 파란색처럼 부드러운 톤으로 선택하고요. 병원 갈 때는 의외로 중요해요. 의료진들이 환자를 처음 볼 때 외모로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판단하거든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면 정신이 또렷하시네요 라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지저분하면 실제보다 더 아픈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친구들과의 모임은 조금 더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요. 평소보다 화사한 색깔이나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하나 정도 더해도 좋고요. 친구들끼리는 서로 오늘 예쁘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참 좋거든요. 경조사는 또 다른 문제죠. 특히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어야 하는데 평소에 검은 옷을 잘 안 입다 보니까 막상 필요할 때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검은 옷 한 벌 정도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사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다만 신부보다 화려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품위 있게 축하하는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입으면 돼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들어서 새 옷 사기가 부담스러운 건 당연해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옷에 돈 쓰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지금 있는 옷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먼저 옷장을 다 열어보고 정말 좋아하는 옷과 그냥 있는 옷을 구분해 보세요. 2-3년 이상 안 입은 옷들은 과감히 정리하고요. 남은 옷들 중에서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블라우스라도 어떤 바지와 입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또 스카프나 브로치 같은 작은 액세서리 하나만 더해도 확 달라져요. 저는 스카프를 정말 좋아해요. 하나만 있어도 몇 가지 방법으로 매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목에 매기도 하고 가방에 매기도 하고 머리에 두르기도 하고 스카프 하나로 옷의 격을 높일 수 있어요. 브로치도 좋아요. 단조로운 옷에 브로치 하나만 달아도 훨씬 세련돼 보여요. 특히 재킷이나 가디건에 달면 포인트가 되죠.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화려한 건 피하시고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는 것들로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톤도 변하고 얼굴 라인도 달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 하던 액세서리가 지금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옷 관리도 중요해요. 세탁을 자주 하고 가능하면 다려서 입으세요. 같은 옷이라도 구김없이 잘 다려진 옷은 훨씬 깔끔해 보여요. 집에 다림이 없으시면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은 스팀 다리미도 나와서 사용하기 편해요.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는 꼭 다려서 입으세요. 구김이 있으면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촌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바지도 센터라인이 있는 것들은 다림질을 해주면 훨씬 단정해 보여요. 세탁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흰색 옷과 색깔 옷은 따로 빨고 울 소재나 실크 같은 경우는 손세탁을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세요. 옷이 상하면 아까우니까요. 보관할 때도 신경 써주세요. 옷걸이에 걸 수 있는 것들은 걸어두고 니트나 부드러운 소재는 개어서 보관하세요. 좀벌레 방지제도 넣어두시고요. 신발과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닦고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어요. 특히 신발은 매일 같은 걸 신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신으면 더 오래 갑니다. 습기 제거제를 넣어두는 것도 좋고요. 가방도 가끔씩 정리해 주세요. 불필요한 것들은 빼내고 필요한 것들만 넣어두세요.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어깨도 아프고 자세도 안 좋아져요. 이제 색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어떤 색깔이 좋은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너무 선명한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톤이 좋아요. 예를 들어 빨간색을 좋아한다면 선명한 빨간색보다는 와인색이나 버건디 같은 색이 더 우아해 보여요.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밝은 파란색보다는 네이비나 연한 파란색이 품격 있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한 파란색을 정말 좋아해요. 얼굴이 화사해 보이거든요. 베이지나 아이보리 같은 중간색들도 좋아요.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고 나이 들어서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요. 특히 베이지는 정말 만능 색깔이에요. 가디건이나 바지, 신발까지 베이지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유용해요. 검은색은 어떨까요? 검은색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얼굴 근처에 검은색이 오면 얼굴이 창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스카프나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면 좋아요. 흰색은 깔끔해 보이는 색깔이지만 관리가 어려워요. 조금만 더러워져도 금세 티가 나거든요. 하지만 흰색 셔츠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계세요. 정식 자리에 갈 때 유용해요. 회색도 좋은 색깔이에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서 편안한 느낌을 줘요. 특히 연한 회색은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요.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너무 복잡한 패턴은 피하는 게 좋아요. 단색이 가장 무난하고 만약 패턴을 원한다면 작고 심플한 것들로 선택하세요. 꽃무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큰 꽃무늬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작은 꽃무늬나 잎사귀 패턴 같은 것들이 더 우아해 보여요. 스트라이프도 좋아요. 세로 줄무늬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너무 굵은 줄무늬는 피하세요. 체크 무늬도 괜찮아요. 특히 작은 체크는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줘요. 하지만 너무 큰 체크는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계절별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봄에는 가벼운 가디건이나 얇은 재킷이 유용해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한 경우가 많으니까 벗었다 입었다 하기 편한 옷들로 준비하세요. 색깔도 밝고 화사한 색들로 선택하면 기분도 좋아져요. 여름에는 시원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옷들로 골라야 해요. 너무 노출이 심한 건 좋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답답한 것도 안 되고 면 소재나 린넨 소재가 좋아요. 통기성이 좋거든요. 여름에 특히 주의할 점은 속옷이에요. 겉옷이 얇아지니까 속옷이 비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옷 색깔도 신경 써주세요. 가을에는 레이어링이 중요해요. 얇은 옷 여러 벌을 겹쳐 입는 거죠. 가디건 위에 재킷을 입는다든지 스카프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도 쉽고 스타일링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함이 최우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타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코트 하나 잘 선택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져요. 너무 부피가 큰 것보다는 실루엣이 예쁜 것들로 선택하세요. 겨울에는 목도리나 장갑, 모자 같은 소품들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로 포인트를 주면 단조로운 겨울 옷차림도 훨씬 멋있어 보여요. 이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도 변해요. 힘이 없어지고 볼륨도 줄어들고 흰머리도 나고.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여전히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청결이에요. 매일 빗질하고 정기적으로 감고 필요하면 파마나 염색도 하세요. 미용실에 자주 가기 어려우면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두세요. 헤어스타일은 얼굴형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적당한 길이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복잡한 스타일보다는 심플한 스타일이 더 우아해 보여요. 염색을 할 때는 자연스러운 색깔로 선택하세요. 너무 어두우면 얼굴이 무거워 보이고 너무 밝으면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미용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찾으세요. 파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심한 파마보다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주는 정도가 좋아요. 볼륨만 살짝 올려줘도 훨씬 젊어 보여요. 집에서 헤어 관리를 할 때는 좋은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영양 공급이 중요해요. 헤어 오일이나 에센스 같은 제품들도 도움이 돼요. 드라이어 사용할 때도 주의하세요. 너무 뜨거운 바람은 머리카락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찬바람으로 마무리하면 윤기도 생기고 좋아요. 이제 화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어서도 화장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진한 화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화장은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철저히 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바르세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가볍게 하세요. 파운데이션을 너무 진하게 바르면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어요. 톤업 크림이나 비비크림 정도만 발라도 충분해요. 눈썹은 정말 중요해요. 눈썹만 정리해도 얼굴이 훨씬 또렷해 보여요.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정리하세요. 눈썹 펜슬이나 파우더를 사용하면 좋아요. 립스틱은 얼굴에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해요. 너무 진한 색보다는 자연스러운 핑크나 코랄 톤이 좋아요. 윤기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입술이 촉촉해 보여요. 아이 메이크업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브라운 톤의 아이섀도우를 살짝 발라주고 마스카라도 가볍게만 발라주세요. 블러셔는 얼굴에 혈색을 주는 역할을 해요. 너무 많이 바르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조금씩 발라가면서 조절하세요. 화장품을 고를 때는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것들로 선택하세요. 화장품 가게에서 직접 발라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냄새 관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관리는 해야죠. 먼저 몸 냄새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땀의 성분도 바뀌어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목욕을 자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실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패드를 사용하시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으세요. 입냄새도 주의하세요.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이 마르기 쉬워요. 물을 자주 마시고 양치질도 꼼꼼히 하세요. 치과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요. 옷에서 나는 냄새도 있어요. 특히 겨울에 두꺼운 옷을 오래 입다 보면 냄새가 밸 수 있어요. 세탁을 자주 하고 햇볕에 말리면 좋아요. 향기 나는 세제나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신발 냄새도 있죠. 매일 같은 신발을 신지 말고 신발 안에 습기 제거제를 넣어두세요. 양말도 매일 갈아 신으시고요. 향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진한 건 좋지 않아요. 은은한 향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이제 자세와 걸음걸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자세가 구부정하면 보기 좋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등이 구부러지고 어깨도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의식적으로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빼세요. 걸을 때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으세요. 운동도 중요해요. 근력 운동을 하면 자세가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안정돼요. 집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신발도 자세에 영향을 줘요. 너무 높은 굽이나 너무 낮은 신발은 좋지 않아요. 적당한 높이의 편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외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음가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나이 들어서 뭘 꾸며?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해요. 거울을 자주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예쁘네, 잘 어울리네, 괜찮은데? 이런 말들이 자신감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 나이에 맞는, 내게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쓰면 달라져요. 오늘은 립스틱만 발라도 좋고 내일은 스카프만 매도 좋아요. 즐기세요. 옷 입는 것, 화장하는 것, 거울 보는 것을 즐기세요.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 예쁘시네요.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주세요. 이제 실제 하루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봐요. 그리고 오늘 뭘 입을지 생각해 봐요. 날씨도 확인하고 어디 갈 예정인지도 생각해 보고요.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간단하게 화장을 해요. 립스틱 정도만 발라도 달라져요. 그리고 머리를 빗고 정리해요. 옷을 입기 전에 속옷부터 신경 써서 선택해요. 깨끗한 속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옷을 입고 나서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 전체적인 조화가 맞는지, 구김은 없는지, 얼룩은 없는지 체크해요. 신발과 가방도 옷에 맞춰서 선택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어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봐요. 오늘도 잘 부탁해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요. 외출해서 돌아오면 옷을 잘 정리해서 걸어둬요. 더러워진 것들은 바로 세탁기에 넣고요. 저녁에는 화장을 지우고 피부 관리를 해요. 그리고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생각해둬요. 이런 루틴이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져요. 가족들도 엄마가 요즘 예뻐지셨네 라고 하고 친구들도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워져요. 새로운 옷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외모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세도 좋아지고 운동도 하게 되고 식사도 신경 쓰게 돼요.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첫인상이 좋아지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쉬워지고 기존 관계들도 더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모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70이든 80이든 심지어 90이든 늦지 않아요. 물론 젊을 때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신경 쓰면 달라져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외모는 허영이 아니에요. 자기 존중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대해줄 거예요. 나이 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아름다워. 그 순간부터 정말로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 외모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나이 들수록 외모가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에요. 얼마 전 우리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요즘 정말 예뻐 보여. 친구들도 우리 엄마 보고 젊어 보인다고 해.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봤죠. 내가 달라진 게 뭘까? 곰곰 생각해보니 제가 달라진 건 단순히 옷차림만이 아니었어요.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마음가짐 자체가 바뀌었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루가 다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모 관리가 주는 심리적 효과예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자신감 말이에요. 양말이나 스타킹도 신경 써주세요. 특히 양말에 구멍이 나거나 스타킹이 올이 나간 건 정말 보기 안 좋아요. 미리미리 확인해서 새로 준비해 두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하고 정성스러운 관리가 만드는 품격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울을 자주 보세요. 나가기 전에 전신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옷에 털이 붙어 있지 않은지, 구김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내가 깔끔하게 준비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져요. 그런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상으로 인생을 찾는 지혜였습니다.